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도에 경제정책을 이렇게 운영할 거야 라고 이렇게 밝힌 거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왜? 정부가 돈을 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핵심이 아마 그 부동산의 세제 완화 부분이 이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치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 시작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내가 이제는 뭐 집이 있고 다주택자인데 내년도에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세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취득세 2주택자 같은 경우가 중과가 폐지가 됐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거야? 뭐 엄청 많아요, 내용. 엄청 많은데 다 넘어뛰고요.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고 해서 다주택자, 실소유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라고 이제는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 했던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라고 이제는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과거에 올랐던, 급격하게 너무 단기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너무 과도하게 떨어지면 안 되니 연착륙을 시키겠다라고 정부는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나왔던 얘기가 바로 취득세 중과 완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제는 종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중과 완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안 나왔던 게 이제 거래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취득세 부분이었는데, 오늘 발표에서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딱 3줄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전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됐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 완화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요,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규제 지역 내 3주택자 이상이나 법인세율,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반토막이 나는 거죠. 자,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자,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폐지가 됐어요. 아마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다음 차트 좀 가볼게요. 현재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정부안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자, 보세요. 자, 1주택자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집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나 무주택자인데 나 1주택 살 거야. 이런 분들이에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딘가요? 규제 지역이죠. 어디예요? 그냥 서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몇 군데 없죠. 서울과 경기 일부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이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아직 묶여 있습니다. 서울, 전부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다 풀렸어요. 요 몇 군데만 빼고 지금 규제 지역에서 다 풀린 상태죠. 어쨌든 간에 집을 내가 사시는 분들은 1에서 3%예요. 1에서 3%. 현행도. 그럼 정부안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큰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2주택자 같은 경우, 내가 집이 한 채가 있고요. 한 채 더 사는 거예요. 한 채가 더 사는 분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산다라고 보면은요, 8%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5, 8에 40.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4천만 원. 그냥 산술적으로 4천만 원 내야 되는 거야, 4천만 원. 부담스러웠었어요. 많은 분들이. 비조정 대상 지역은요, 1에서 3%. 원래 이거요, 1에서 3%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 전에 규제가 풀렸죠. 예를 들어서 인천, 김포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가 비조정 대상으로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안 남고 다 풀어졌다고 했죠. 세종도 다 풀었고요. 그러면 풀렸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풀렸기 때문에 뭐가 돼요? 1에서 3%가 되는 거예요. 1에서 3%. 그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은요 8%. 그러니까 아예 하나 더 산다는 거는 이 취득세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 꽤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막 금리 오르고 집값 하락할 때는 웬만한 정말로 그 내가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득이 높고 여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살 수가 없었죠. 이 중과 부분 때문에. 그런데 뭐가 돼요? 정부안은, 오늘 나왔던 정부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도 하나를 더 살 때 취득세가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 비조정 대상 지역은 똑같이 1에서 3%. 자,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자, 아이러닉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딜 보겠죠? 서울을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왜? 그 전까지 서울에 집 한 채를 더 살려고 했더니 중과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쵸? 취득세 낮춰지네? 그럼 뭐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기 외곽 지역을,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를 더 살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봤을 때에 나 예를 들어서 뭐 김포 아니면은 저기 구리 아니면은 뭐 남양주 이쪽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취득세가 풀리네? 드디어 이제 세제 완화하네? 정부가 이제 풀어주네? 오케이. 서울 지역. 규제 지역. 아직 규제 지역 있는 곳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 취득세 낮아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분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취득세 낮아지니까 지금 뭐 인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뭐 의정부 이쪽 양주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쪽 많이 낮아지고 있는 쪽 이젠 부동산 덜 떨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다주택자들이 그 주택을 사시려고 하신 분들은 눈을 그쪽으로 이제 안 돌리겠죠. 어디로 돌려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눈을 돌릴 겁니다. 취득세율이 낮아졌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려요. 그러면 많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제 얘기한 거 보고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오히려 이런 그 외곽 지역, 특히 이제 지방은 더 그러고요. 오히려 이제 서울 쏠림 현상은 좀 심해질 거다. 왜냐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지마 뭐 금리 높아져, 지금 굉장히 고금리에서 뭐 하락세야, 이런 거는 뭐 신경도 안 써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다 싶고 내가 투자 대상에서 난 여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꽤 됩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도요, 사실 이제는 서울 지역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 중과 완화됐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다시 떠오른다, 뭐 완화가 돼서 뭐 혜택이 있다. 제가 그렇진 않고 오히려 더 인기가 하락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가뜩이나 부동산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관점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관점도 여러분께서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 나왔던 얘기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거든요. 1주택자는 실수요자들은요 똑같아요. 오늘 나왔던 얘기는 다주택자 얘기입니다. 다주택자 얘기. 이분들을 살려서 정부의 보관은 그래요. 이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줘서 아파트를 사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완만하게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서울 지역에 대한 인기는 더더욱 높아지고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 지역 아니면은 뭐 경기 외곽 같은 경우에는 더 관심이 떨어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3주택자 가볼까요? 반토막이 나네요. 자, 취득세율 반을 내려줍니다. 그죠? 반을 내려줘요. 그래서 3주택자, 특히 법인 같은 경우 12% 거의 뭐 징벌적이라고 보았던 거죠. 12%.
이거를 6%로 이제 내려주게 됩니다. 이제 정부안, 요번에 나왔던 정부안은 이게 이제는 이번에 나왔던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취득세, 취득세 말 안 해도 아시죠? 부동산 샀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그죠?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가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고, 이 취득세에 대한 중과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과 부분을 이제 풀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는 제가 했던 얘기고요. 정부는요, 그래서 2년여 만에, 이게 2020년에 나왔던 중과였습니다. 징벌적 세금이라고 보통 시장에서는 불렀었는데, 이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이제 완화한다.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 한마디로 이제 거래세를 낮춰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득세는요, 개정사항이에요. 뭐 정부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취득세 중과를 만든 분들이 바로 이제 민주당 쪽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과연 자기가 만든 법을 다시 없애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민주당은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연 국회에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뭐 어차피 없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정부는요, 소급 적용하겠대요. 이거 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하는데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소급 적용하겠다. 어떻게?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인 날, 오늘이죠. 12월 21일. 이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아마 피해갈 수는 없죠. 난리가 나겠죠. 만약에 이거를 건드리면, 소급 적용 날짜를 건드리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아예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통과시킨다 그러면 이 소급 적용 날짜는 못 건드릴 겁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12월 21일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게 소급 적용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안입니다. 자, 정책 발표일은 이날부터, 시행 시기가요, 정책 발표일 이날부터고요. 그럼 기준이 있죠? 취득한 주택의 잔금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죠? 잔금 기준일 기준이, 잔금 지급일 기준이 이제 21일이냐, 그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 기준으로 이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상 개정상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고, 민주당은 현재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2월에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입법을 하는데 이때에 이제 소급법안 12월 21일부터 소급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실제 이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12월 21일부터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꼭 내용 아셔야 되겠고, 지금 아마 소급 적용된다 그러면 당연하게 아마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없어집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 오늘부터 또 눈치 싸움 들어갑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오늘부터 눈치 싸움 들어갈 거예요.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이래? 그럼 나 좀 더 기다려야지, 이런 좀 더 높여와야지, 이렇게 다운시켜서 안 팔아야지, 이런 분도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주택자도 있거든요. 매수하려는 분들 중에서 그래? 세제 낮춰주네? 그러면 이제는 좀 타이밍 봐서 들어가야지,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눈치 싸움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요. 자, 일단은 또 하나 가지 나왔던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시적 2주택자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시적 2주택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을 텐데 아마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쪽 지역입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 현행이에요. 이제 8%였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일시적인 2주택자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예요. 기존 주택에 내가 팔게. 기존 주택을 내가 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율을 1에서 3%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는 8% 안 내고 1에서 3%를 내요. 근데 이런 분들까지도 중과세 완화 부분을 적용되겠느냐? 아니다.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기준으로 정전주택 처분기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돼요? 팔 수밖에 없어요. 중과하고 싶지 않으면, 중과세를 8% 내고 싶지 않으면 일단은 약속대로 기존 주택은 파셔야 됩니다. 기간에 맞춰서. 취득세 1에서 3% 내시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는 갑자기 이제
억울한 거죠. 갑자기 이제 뭐야 취득세 완화시켜주면 나 좀만 참았으면 1에서 3% 내는 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대단한 용자신 거죠, 사실. 이제 아무튼간에 뭐 이런 분들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은요, 여러분의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드렸고요. 이제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입니다. 뭐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같이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같이 이제는 오늘 나왔던 부동산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께 이제는 뭐 방송에서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유튜브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께 같이 공부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구독해 주시면은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정말로 돈이 되는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고, 어제 올렸던 정보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이브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미 제가 예전에 들었던 정보인데 제도가 또 바뀌어서 전 항상 팩트로 말씀드립니다. 공문 보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공문으로 사실 정보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어제 바뀐 지역가입자 건보료 체계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 감사하다는 인사도 남겨주셨고, 또 몰랐던 분들은 또 신청했다고 해서 적용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이것처럼 여러분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셔서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정 가족님들만 이제 남아 계십시오. 여정 가족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정 가족님이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는 그 충청 예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스페이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충청권에서 큰 행사예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강의를 이제는 하고 왔는데,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창업자라든지 여러분 이제 사업하는데 도움되는 얘기를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기관에서 주최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많은 행사하면서 뭐 강의하면서 도움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보는 사실 그 신뢰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봐도요, 너무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처리를 하시고 일 처리를 하고 계셔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드리는 정보를 항상 팩트 체크를 하고 드립니다. 그래서 뭐 강의하듯이 정말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셔서 여러분께 도움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충청도 다녀오면서 너무 이제 또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했는데요. 가면서 버스 안에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참 살기 좋은 곳 같아요, 충청도는. 아무튼 간에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왔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또 여정답게 열심히 또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사실 근면하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오늘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늘 힘내십시오. 여러분 곁에 제가 경제비서로서 항상 말씀드리죠. 경제비서로서 여러분이 이제는 필요한 것들,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팩트체크를 항상 하면서 여러분께 조금 신뢰 있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부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왔던 또 경제 2023년도 경제 이슈들, 또 정책 방향들 여러분 정말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돈을 법니다. 정보는요, 신뢰, 그 다음에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지만 대비를 하고요, 준비를 하고요. 남들보다 먼저 준비해놓고 딱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 뉴스에 나오기 전에 드리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체크하셨다가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큰 부자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 갔다 왔다가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방송하려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의 시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외쳐주셔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